자, 이게 바로 자바 닥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바 API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바는 자바 닥스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이제 MS 오피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것들은 우리가 MSDN이라고, 저는 MSDN을 많이 보고 이제 API들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메서드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메서드.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integer.parseInt 또 mass.random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저랑 헤어지더라도 수많은 메서드들을 만날 거고 수많은 클래스들을 만날 거고 수많은 인터페이스, 수많은 인원 타입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JDK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단 영어지만. 근데 뭐 번역기 돌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패키지로 썼던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아직 잠깐만요. 자, 이렇게 어레이 이그제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는 방 이름을 줬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간혹 가다가 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 이거 아니네. 자, 어디 갔나요? 스캐너. 이건가? 아, 이거 아니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캐너 쓰면 이렇게 했잖아요. 스캐너 이렇게 하고 S 컨트롤 쉬프트 O 하면 이렇게 스캐너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스캐너는 클래스라는 뜻이잖아. 스캐너 클래스잖아. 그러면 여기에 점이 있다라는 것은 요까지가 패키지 이름이에요. 이 클래스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레이 이그젠플 08을 만들었다. 얘가 섹션 01 퍼스트 어레이 방에 있듯이 이 스캐너 클래스도 역시 자바 유틸이라는 패키지 안에 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니다. integer.parseInt도 막말로 이거예요. 자, integer.parseInt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여기 임포트가 되지 않는다, 그죠? 분명히 외부 클래스인데, 그죠? 외부 클래스잖아.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가 아니잖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떠한 패키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뜨지가 않아.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import 이렇게 해서 java.lang에 있어요. lang에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 패키지, 이 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가. 자,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API 도큐멘트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 대봐요. 이거 갖다 대보면 자바랭 API, 자바랭 패키지에 인티저라고 나오죠? 맞나요? 이게 방 이름이라는 거예요. 패키지. 근데 웃긴 게 스캐너를 사용하려 그러면 UT를 임포트를 해야 돼. 근데 이 인티저를 사용하는 데는 자, 이거 두 개 지워볼게요. 지웠을 때는 얘는 빨간 줄이 올라와.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얘는 문제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바랭 패키지와 그리고 자바 유틸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자바랭 패키지는 너무나 자주 쓰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임포트해서 java.lang을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컴파일 시 알아서 붙는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코드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인티저 클래스를 써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클래스의 최고 조상은 누구? 오브젝트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그죠? 상속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익스텐즈에서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클래스들도 이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기에 이 코드는 생략을 해도 컴파일 시에 누가? 컴파일러가 이거 붙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와요. 붙여주고 이것도 붙여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써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메서드가 뜨죠. 근데 여기에 가보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메서드예요? 오브젝트에 있다, 그죠? 맞나요? 나는 근데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상속을 안 했어. 지금 맞죠? 코드를 안 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그 나오는 이유가 뭔데? 여기에 그게 생략되어 있어도 컴파일러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으니 여기에 이 메서드를 쓰게끔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럼 자바랭에 이 인티저 클래스가 있는지 봐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 들어가 봅니다. 자, 먼저 보는 방법은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인티저 클래스가 어디 있었어요? 자바랭에 있었다, 그죠? 그럼 쭉 내려보면 자바랭이라고 여기 나오네. 나옵니까? 그럼 요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인터페이스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놔두고요. 클래스 부분에 갑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쭉 클래스 부분에 보니까 인티저라고 있죠? 맞나요? 자, 이걸 딱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에 디테일한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 봅니다. 썸머리는 요약 정보고요. 예? 네스티드는 중첩 클래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중첩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고, 이 필드가 이 인티저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의미하고요. 이 constr은 construct라고 해서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는 메서드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인티저에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여기에서 딱 이걸 클릭을 하면 메서드 서머리로 가죠. 갔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던 parse int를 한번 찾아봅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면 AB 이거 사전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parse int가 여기 있다, 그죠? 근데 제가 parse int는 정적 메서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가 땡겨다가 바로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스테이틱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알고 싶어. 그럼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false int에 대한 영어적인 설명이 쭉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드래그를 해서 번역기에 돌리면 되겠죠. 아니면 영어 잘하시는 분이면 하시면 되고요. 번역하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스캐너 클래스 한번 볼까요? 스캐너는 자바 어디 있었어요? 유틸에 있었다, 그죠? 자, 유틸 여기 있네요, 그죠? 패키지 고르는 난에. 맞나요? 유틸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니까 쭉 밑으로 내리니까 자, 스캐너 클래스 보이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클래스 스캐너가 나왔단 말이지. 여기서 메서드만 클릭해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썼던 게 next int, next line,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죠? 그럼 쭉 내려보면 디테일한 내용이 여기에 보면 next도 있고, 그리고 next line도 있고, next boolean, next double, int 다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메서드야. 그죠? 처음 보는 메서드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과연 이걸 몇 번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헤아릴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떠한 메서드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뭐 어떠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클래스에는 이런 메서드는 없나?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전이니까. 보는 법 가르쳐 드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즐겨찾기에다가 북마크 해 두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두 개나 해놨죠. 자바 닥스하고 FX 닥스. 이거는 나중에 우리 UI 만들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자바 닥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들어와서 찾아서 이게 뭐다 라고 하면 이제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긁어서 분석을 하시든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에 방법들이 다 나오잖아. 맞나요? 자, 됐죠? 이게 바로 자바 닥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